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뽑은 데서는 모발은 다시 안 난다. 비절개 말씀을 드리면, 비절개는 후두부에서 넓은 부분에서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직후에는 후두부가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구멍이 1mm짜리 구멍들이 뻥뻥 뚫려요. 그런데 이거는 절개와 다른 그런 방식이에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뽑아내야 돼서 머리를 짧게 밀고 일반적으로 뽑는 그런 방식이 비절개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뽑은 데서 또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뽑은 데서는 모발은 다시 안 난다. 이제 비절개의 장점은 첫 번째로 이제 절개흉이 없어요. 이렇게 뜯고 꼬맨 그런 상처가 길게 남는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0모 이상, 뭐 2,500모 이상 했을 때 한 20cm 정도를 절개를 한다 그랬는데, 비절개에서는 그렇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상처는 없다. 근데 아예 상처가 없는 건 아니고 1mm 정도 되는 도트식의 상처들이 뽑은 자리에 남는데, 그거는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모발 사이사이에서 뽑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많이 막 뽑은데 바로 옆에 또 뽑고 그러면은 그 구멍이 커지니까 그건 좀 눈에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해서 뽑아야 돼요. 두 번째, 절개보다는 통증이 덜합니다. 아무래도 아예 통증이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통증이 훨씬 적을 확률이 더 높아요. 샴푸할 때 따끔따끔 거리는 건 어쩔 수는 없는데, 그거는 뭐 따끔거리는 것도 뭐 하루 정도 해서 그렇고, 그 이후에는 크게 통증은 없어요. 이것도 통증이 있다라고, 좀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드문 경우고. 세 번째 장점, 절개는 아무래도 뜯고 꼬매는 과정이 있으니까, 꼬맨다는 거는 실을 사용해서 꼬매는 거거든요. 녹는 실을 쓰지는 않아요. 나일론 실로 꼬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뽑으러 또 와야 돼요, 실을. 비절개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경과를 보러 오시기는 하는데 수술 당일날 오고 사실 다음에는 특별히 뭐 치료하러 오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먼 거리에서 오시는 거나 아니면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해외에서 오신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걸 더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 단점이 있는데, 절개와 다르게 절개는 두피 면적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거는 비절개는 반대죠. 밀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두피에 있는 모발들을 하나 건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뽑은 데서 모발이 안 나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 내에서 그만큼 모발 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점, 이거는 삭발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삭발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에 이제 뭐 기술도 좋아지고 많이들 숙련도가 높아져 가지고 삭발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삭발하는 방식도 있고, 삭발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이렇게 네모나게 밀면 박스컷, 아니면 쭉 밑에서부터 삭발을 쳐 올리면 그러면 이제 투블럭 컷이 되겠죠. 그리고 외에도 이제 라인 컷이라고 이렇게 줄줄 이렇게 미는 방법. 긴 머리카락을 사이사이에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줄로 남겨놓고 미는 방법. 라인 컷. 그걸 이제 촘촘하게 하면 마이크로 컷이라고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히든 컷, 뭐 하이드 컷,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건 부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고, 저 같은 경우 뭐 히든 컷이라고 부른다 치면, 그거는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되 조그만 쪽가위 같은 걸로 이제 머리카락을 사이사이에서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져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라인으로 밀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 머리카락들이 사이사이에 있어서 가려지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외엔 아예 무삭발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아예 머리를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이제 빗어 올린 후에 그 밑둥을 예측을 해서, 방향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식으로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히든 컷이나 무삭발 같은 경우는 뒤에 삭발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자르되 이제 듬성듬성하게 눈에 안 띄게 자르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자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안 자르고 혹은 뭐 눈에 안 띄게 자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아무래도 힘들어요. 뭐 그런 만큼 비용도 좀 올라가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후두부 삭발이 필요한데 이제 가리고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가려지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단점이자 뭐 장점으로 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비절개에서는 조그만 얇은 드릴로 모낭 주변에 상처를 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모낭이 손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뭐 손상이 되는 양이 엄청 많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비절개에서도 머리 밀고 하는 거랑 안 밀고 하는 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머리카락의 각도를 볼 수 있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무삭발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머리 자르고 최선의 방법은 머리를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아니면은 좀 시간이 걸리되 조금 잘라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자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무삭발도 가능은 합니다. 어쨌든 모낭이 손상될 가능성이 좀 더 절개보다는 있어요. 그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생착률도 조금 절개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비절개 단점은 아무래도 모발이 좀 짧게 잘려진 상태로 채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가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무삭발로 채취했을 경우에는 채취하면은 이게 뭐 물리적으로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모발의 길이는 한 0.5mm 이하가 돼요. 아주 짧겠죠. 그러면 거의 컬을 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컬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로 어느 정도 심어질 수밖에 없다. 비절개의 장점 또 하나 더. 비절개의 장점은 절개의 단점이었던 뭐 동반 탈락의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비절개도 동반 탈락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다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거라 절개의 장점이 비절개의 단점이 되는 거고, 비절개의 단점이 절개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뭐 그렇게 아시면 돼요. 특히 또 이제 모발이 아주 얇은 분들이 있어요. 모발만큼 모낭도 얇고 모발이 얇은 분들은 비절개 채취할 때 아무래도 모낭이 좀 더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발이 너무 얇은 분들은 비절개는 사실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얇은 정도가 일반적으로 저도 모발이 얇은 편인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웬만큼 얇은 분들은 괜찮은데 아주 얇은 분들이 있어요. 상처를 내고 뽑는데 그럴 때 이제 모낭이 툭 하고 터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비절개는 적합하지가 않다. 절개 비절개의 장단점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시면 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식하는 방법. 이식하는 법은 이제 슬릿이랑 이제 식모기법이 있는데, 슬릿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 과거에 썼던 방법이 슬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대부분은 이제 식모기로 이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슬릿은 얇은 칼날로 그 두피에 먼저 상처를 내는 거, 심을 부분에 먼저 상처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취된 모낭을 하나하나 포셉을 이용해서 아니면 끝이 뭉툭한 식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피 내에 쑤셔 넣는 거예요, 모낭을. 그 방법이 이제 슬릿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모기법은 끝이 뾰족한 그 식모기라는 기구에 하나하나 모낭을 끼워서 모낭을 바늘로 쑤셔 넣어서 머리 내에 남기고 나오는 그런 방식이 이제 식모기법이에요. 그런 식모기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두피에 찔러서 이식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모발의 방향도 중요하고 컬의 방향도 중요해서 모발 특히나 눕혀서 심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식모기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식모기로만 이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이제 아주 두피가 단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수술을 이미 몇 번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두피 문신을 그것도 여러 차례 하셨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두피가 아주 섬유화돼서 두피가 아주 땅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식모기 이렇게 찔러서 눌러서 이제 모낭을 집어넣으면 이미 그 전에 이렇게 척척척척 심어갈 텐데, 먼저 심은 것들이 다음 거 심을 때 올라오는 거죠. 압력에 의해서 옆에 이렇게 심어지면서. 그런 걸 파핑 혹은 뭐 팝업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수술이 계속 지체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슬립 방식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 방에는 여러모로 식모기법이 저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식모기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절개는 이제 후두부 상처가 남고 통증도 좀 더 있을 수 있는 대신에 머리카락을 후두부를 안 밀어도 돼서 수술 직후에도 출근하기가 괜찮다. 그래서 후두부 상처가 크게 드러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머리를 안 잘라도 되니까.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한테는 절개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절개를 추천드리는 편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비절개 같은 경우는 이제 후두부에 긴 상처, 꼬매 상처가 안 남기 때문에 젊은 남자분들한테 좀 더 추천드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증도 조금 덜 할 수 있고, 이거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단점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그런 방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병원 오면 제가 잘 봐서 이렇게 하셔라 하고 추천드릴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주저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